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주식 얘기 말고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몇 편의 영상에서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영상에서 흘려가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대체로 그동안의 영상에서 제 개인 신변잡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주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또 요즘에는 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나누고 싶다.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구독하시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댓글로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피드백을 하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드리고,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영상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얼마나 많이 깊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리고 내 지나온 삶에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종종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사실 마음은 요즘에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도 좀 하면서 라이브로 좀 대화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지금 현재는 여건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보시는 분들께서 그걸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머니버디야, 너는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식 얘기나 좀 하고 실제로 나한테 주식 하는 팁 좀 더 많이 알려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주저는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주식 유튜버죠. 하다 보니까 주식 유튜버가 됐는데, 제 유튜브 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머니버디잖아요. 그래서 주식 얘기만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 유튜브는 아니었어요. 돈 관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정보를 나누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보통 분들보다 많으니 그런 것들을 좀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한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제 전공 분야가 주식이 돼버렸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또 주식에 많이 있고, 영상 첫 업로드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파생돼서 계속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보시는 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얘기 말고도 다양한 좀 돈 얘기를 하고 싶었다. 옛날 용어가 돼버린 것 같긴 한데, 이제 재테크라는 그런 주제로 폭넓은 정보를 좀 나누고 싶었다라는 그런 제 유튜브 설립 취지이고요.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럴 일이 있어요. 제가 주식 관련된 비즈니스를 또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문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랑 컨택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니버디님 팬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제 나이나 결혼했는지 이런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화면에서 얼핏 보면은 제가 좀 젊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이 대단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치켜 세워 주시기도 하는데,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만 나이로 41살이네요 42살? 41살인 것 같은데, 학번으로 따지면 이제 99 학번이거든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40대니까 저도 젊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나이 얘기를 하는 게 참 민망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은 사이 삼고 싶네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결혼도 꽤 오래전에 했고 지금 자녀도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고요. 큰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20대 초반 때 군대 있을 때 그 당시에 목표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요즘 용어로는 파이어족이라고 하던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좀 이른 나이에 경제적 그 자유를 얻어서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파이어족이라는 용어도 없었을걸요. 그 당시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고서, 그래, 나는 정말 40대 전에는 무조건 은퇴한다, 무조건 은퇴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많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했느냐? 라고 보면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은퇴를 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어느 정도는 일의 성격으로 저는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것만 봐도 저는 은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가졌던 생각은, 적어도 40대 전에는 회사를 그만두자, 회사를 그만두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을 갖춰두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딘가의 회사에 취업을 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에는 그럴 생각도 없고 별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일을 안 하면은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도로만 하면서도 살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일을 손을 놓고 한량처럼 살기는 또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제 목표를 100% 이뤘다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근데 그걸 100% 이뤘다고 해도 문제인 게, 만약에 제가 지금 정말로 100% 파이어족이 돼서 자산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그랬다면 내 삶은 행복했을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뭐 그러는 게 지금 이 나이에 그게 과연 맞는 삶인가? 이 고민이 40이 되기 전쯤에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후반 정도에 40을 눈앞에 뒀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 주식 그렇게 잘해서 알려주는 사람이면 너 돈 얼마나 있니?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솔직히 해줄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나 돈 얼마 있어, 나 이만큼 잘 살아 라고 말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그런 걸 검증받고 이런 거보다 제 아내랑 저희 두 딸들이 저를 볼 때 그냥 부끄럽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자면, 제가 주식해서 우리 네 가족 여유롭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하고요. 그리고 또 시드도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경제적 클래스를 아직도 나는 높여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답도 사실은 무의미한 게,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주식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주식으로 잘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으로 적어도 잃지 않으려면, 꾸준히 성장하려면,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본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본기 얘기를 하는데, 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넌 돈이 얼마나 많니?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걸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계속해서 또 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기소개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게 MBTI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격 유형 검사. 얼마 전에 저희 처대가 물어보더라고요. 책에 이제 MBTI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빠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성격 검사하는 거야. 너도 나중에 한번 해보자 이러고 말았는데, 저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해봤고요. 이게 오래전에 그게 MBTI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직장에서 합격을 한 다음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던 거긴 한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했을 때 제가 나온 게 INTP입니다. INTP. 이게 아마 그렇게 흔한 성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논리적인 사색가?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몸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말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 이상할 수도 있는데, 자기 일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딱 맞는 게, 우리 와이프도 이 결과를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웃었는데, 제가 제 관심 분야,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할 때는 정말 투머치 토커입니다. 이 유튜브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유튜브 채널을 게다가 2개를 하고 있잖아요. 2개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운 시선으로 저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한 뭐 개인적인 얘기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제 개인적인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되게 무미건조하게 방법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10만이 넘는 구독자가 이렇게 생겼고, 많은 분들이 저를 뭐 애정어린 시선으로 뒤에서 좀 숨어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또 이 유튜브 말고 유튜브에서 많이 홍보해드린 클럽 있잖아요. 투자 클럽에도 거쳐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정말 많고, 조금 숫자 보태면은 1000분이 되니까 거쳐가신 분까지 다 하면은 훌쩍 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고, 애정을 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좀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BTI가 제가 INTP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MBTI인데 저희 세대 때는 혈액형이었죠. 혈액형. 제 혈액형은 AB형입니다. 이 유사과학이죠. 혈액형별로 성격을 나눈다는 거는 사실 MBTI는 뭐 테스트라도 했으니까 이게 신빙성이라도 있는데, 혈액형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AB형이고요. 부모님들이 다 AB형이셨어요. 그래서 한 가족에 AB형이 3명이나 있는 그런 진귀한 가족이었고요. 성격이, 저는 혈액형 성격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게, 되게 AB형스럽게 살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막 관심 별로 안 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세상에서 따로따로 공간에 떨어져 가지고
살고 있고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다 나이 들어서 독립하고 나니까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맨날 주식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주식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관심 갖는 분야는 최근에는 영어 공부였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영상을 보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상 말고도 가만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생각이 든 건데, 야, 이거 미국 것들 보고 영국 것들 보면 영상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영어라는 그 빌미로 여러 가지 그런 문물을 접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더 나아가서는 공부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꽤 됐습니다. 뭐 몇 년 된 것 같아요. 영어로 유튜브를 보면서 나름 리스닝 공부도 하고 표현도 익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관심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거에 좀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귀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이어폰을 꽂고 그런 거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명이 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조금 쉬자라는 생각으로 요즘에는 좀 한 몇 주는 좀 쉬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그 영어 콘텐츠들을 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더 잘 소통을 할까, 더 좋은 정보를 올려드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단촐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것도 막 좋아하고 막 왁자지껄하게 막 시끄러운 성격은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게 즐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를 하고 술 마시고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그런 세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네요. 그때부터 제가 가게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많은 삶의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만족스러워요. 솔직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이렇게 되고 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워요. 그 전에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잃는 게 되게 많았었구나라는 걸 최근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즘에는 저는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MBTI 얘기했었지만 제가 운동하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좀 몸 쓰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활발한 거를 원해요. 좀 체력이 약해서 그걸 잘 못하지만 원해가지고 다양한 취미를 좀 그 몸 쓰는 쪽으로, 운동하는 쪽으로 하고 저를 좀 유도를 시켜서 최근에는 인라인 스케이팅도 좀 타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서 뭐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걷는 거, 출퇴근으로 걷기. 그래서 저는 사무실하고 집까지의 거리가 그래도 그렇게 가깝진 않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자가용으로 출근을 안 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뭐 전에는 인라인을 타고 출근을 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제 부족한 운동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보니까는 제가 투자를 한 지는 사회생활 한 때랑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건데 16년 차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서글퍼지기도 하는데, 그 정도 됐으니 경험도 많이 있는 게 맞구나. 이 정도면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눠주는데 부끄러움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좀 뭐 새삼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되고 2년 되고 막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나이를 떠나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조급해 하세요. 되게 늦게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요즘에 장이 안 좋아지니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 안 좋잖아요. 전망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조급함에 플러스 막 되게 우울한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데, 그거 다 지나가는데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겁니다. 그 안에서 투자를 그만두게 되는 사람은 정말 남는 거 별로 없이 그냥 좋은 경험 한번 했다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그 기간을 거치고 살아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단단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경험치까지 더해지면서 그 이후에 오는 기회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어영부영 보내면 안 돼요. 저도 초반부는 그렇게 몇 년은 어영부영 보내서 되게 아쉬운 기간을 넘겼던 것 같아요. 그때 보냈던 시간이 참 아까워요. 그때 직장 생활 때문이기도 했는데,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막 이렇게 바쁘게 지내느라고 좀 개인적으로 발전할 시간을 못 가졌던 게 그 당시에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되게 많이 날리게 한 거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지금은 부족하죠. 스스로도 부족하고 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은 거에 대해 후회도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달려들어서 좀 관심의 폭을 계속 키워 나가면은, 그리고 경험치를 쌓으면, 올바로 쌓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올바로 쌓으면은 시간이 뭐 저처럼 10년, 15년 이렇게 지났을 때 되게 많은 부분 바뀔 거다. 제가 그거는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길에서 제가 앞으로 계속 유튜브랑 뭐 다른 매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기소개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재테크 얘기를 한 절반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여전히 제가 이제 풀어내고 싶은 제 개인적인 얘기들도 있어요. 그 내면에는 뭐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영상에서 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분들도 뭐 제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정기적으로 달아주시지는 않지만 오며 가며 제가 보였다 라고 하면 영상 보면서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한번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재로 삼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하는데 써먹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제 진솔한 얘기, 뭐 때로는 유익한 얘기, 즐거운 얘기들로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